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인 배신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7의 박순자 씨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죠. 그녀에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0평대 중소형 아파트. 지금은 시세가 15억 정도 되지만 순자 씨가 처음 산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간신히 마련한 집.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을 때까지 순자 씨는 묵묵히 그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의 일입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이지혜. 32살의 밝고 똑똑한 여성이었죠. 첫인상부터 순자 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얼굴도 예쁘고. 지혜는 정말 괜찮은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를 챙기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순자 씨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결혼식 날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보고 싶었던 거죠.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냈어요.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엔 부족했죠. 전세 자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님 집이 넓잖아요. 방도 2개고. 순자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엄마 모실게. 엄마가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되고. 그래, 그러자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셋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집안일도 도왔고 순자 씨에게 작은 선물도 자주 사다 줬죠.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갈비찜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오, 맛있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좋구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죠. 거실에서 TV를 볼 때 순자 씨가 보고 싶은 트로트 프로그램 대신 며느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점점 순자 씨의 자리가 줄어들었죠. 그래도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이 집 명의를 민수 오빠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를 왜 갑자기? 아, 그게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세금도 그렇고 어차피 민수 오빠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복잡한 일도 없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덜 나오고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 순자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아들을 키운 세월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순자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아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믿었죠. 가족인데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2년 전 순자 씨는 그 집의 명의를 아들 민수에게 증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민수 집이구나. 그래도 우리 집이지. 우리가 계속 같이 살 텐데. 하지만 그날 이후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명의가 바뀐 후 처음 몇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혜의 말투가, 행동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 오늘 친구들 오는데 좀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응? 친구들이 온다고? 그럼 내가 차라도 준비해 줄까? 아니요. 됐어요. 그냥 방에 계세요.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거니까.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아니, 이제는 아들 집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는 집인데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혜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다며 순자 씨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거실 벽지를 바꾸고 주방을 새로 꾸미고 순자 씨가 아끼던 오래된 장롱을 버렸죠. 민수야, 그 장롱은 내 아버지가 결혼할 때 사준 건데. 엄마, 그게 몇 년 전 건데 이제 낡아서 새 거 사줄게.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편이었던 민수가 이제는 항상 아내 편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지혜와 민수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어머님께 요양원 알아보자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그건 좀.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째 준비하려면 방이 필요하고 어머님 계속 모시고 살기엔 공간도 좁아. 그래도 우리 엄만데. 좋은 요양원 알아봐. 요즘은 시설도 좋다고. 어머님도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 만나고 더 좋아하실 거야. 순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순자 씨가 시장을 갔다 돌아오는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죠. 집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평수면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데 급하게 파시면 14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지혜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분명했죠. 지혜야. 이게 무슨...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부동산에서.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그냥 시세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하나 싶어서. 시세를 왜 알아봐? 팔 것도 아니면서. 에이, 그냥 궁금해서요. 걱정 마세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나간 후 순자 씨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민수가 퇴근했을 때 순자 씨가 물었죠. 민수야, 너 집 팔 생각 있어? 응. 무슨 소리야? 오늘 지혜가 부동산 사람들 데려왔더라.
민수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그냥 시세 알아본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엄마, 괜한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안 팔아. 하지만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불안감이 커졌죠. 혹시 정말로 자기 몰래 집을 팔려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2주 후 순자 씨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지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까지 받았죠. 순자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집에 택배가 왔는데 순자 씨가 대신 받았거든요. 부동산 서류 봉투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계약서를 보는 순간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매도인 박민수, 매수인 김영철, 매매 가격 14억 5천만 원.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 잔금일은 한 달 후로 돼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집을 팔았어. 그날 저녁 지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순자 씨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팔았다고? 아, 그거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 어머님, 이 집은 이제 민수 오빠 명의예요. 어머님 집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순자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한 것도 같이 살자고 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민수를 불러! 당장 민수를 불러! 민수 오빠도 알아요.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30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정말이니? 정말 집을 팔았어. 엄마, 미안해. 우리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길래 엄마 몰래 집을 팔아? 어머님,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요즘 아이들 키우려면 넓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어머님은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고, 순자 씨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공간, 아들을 키운 보금자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순자 씨는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붉게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순자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날 오전 순자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2년 전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길 때 갔던 그곳이죠. 아, 박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제가 2년 전에 집을 아들한테 증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제 몰래 집을 팔려고 해요. 네? 그게 무슨... 순자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응.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아드님 명의니까 아드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글쎄요, 잠깐만요. 법무사는 서류 파일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증여 서류를 꺼내 읽어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이거 아세요? 뭐요? 증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약 사항요? 네, 여기 보세요. 증여자 박순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평생 거주권을 가지며 수증자 박민수는 증여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었던가? 사실 2년 전 서류를 작성할 때
법무사가 혹시 모르니 이런 조항을 넣어두시는 게 좋다고 했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아드님이 어머님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없어요. 만약 팔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법무사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법무사는 즉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죠. 본 계약은 증여 시 설정된 거주권 조항 위반으로 무효임. 3일 후 매수인인 김영철 씨가 직접 순자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였죠. 저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집을 계약한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아니, 증여 계약서에 거주권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럼 제가 집을 사도 이분이 계속 여기 사신다는 건가요? 그건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김영철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연했죠.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원래 주인이 계속 살고 있다니. 당장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오해가 아니야.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 이 집은 팔 수 없어. 김영철은 분노하며 떠났고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큰일이 터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야? 매수인이 계약 취소하겠대! 그래야지. 애초에 내 동의도 없이 집을 판 게 잘못이야. 엄마가 동의를 안 해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몰래 팔았다는 소리지.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계약금 돌려주면 저희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 허락 없이 계약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허락? 어머님은 이 집 주인도 아닌데 무슨 허락? 주인은 아니지 하지만 평생 거주권은 있어. 법무사가 그러더구나. 이 집은 내 동의 없이 팔 수 없대.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에 증여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거든. 내가 평생 여기 살 수 있고 내 동의 없이는 이 집을 팔 수 없다고. 엄마, 그럼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법무사가 넣어주신 거야. 혹시 모르니까.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위약금이 몇 억인데. 그건 나도 몰라 알아서 해. 그날 밤 집안은 냉전 상태가 됐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순자 씨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셨죠.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했는지. 어느 날 순자 씨가 우연히 민수의 방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죠. 서류를 보니 민수와 지혜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혜는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써서 카드값만 3천만 원.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던 거였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팔려고 하면 안 되지. 순자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수야.
넌 언제부터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밤낮으로 일해서 너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그런데 너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엄마, 엄마가 짐이었니? 없어졌으면 좋겠었니?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집을 팔아서 엄마는 어쩌라고?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순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너희는 나가. 엄마, 이 집은 법적으로는 내 거지만 내가 평생 살 권리가 있어. 너희가 나가. 2주 후 민수와 지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간 거죠. 마지막 날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잘 가라.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공간. 이제 다시 혼자가 됐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집이지.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오랜만이지?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보낸 편지였죠. 순자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지혜랑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요. 빚은 열심히 갚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엄마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서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렴.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6개월 후 민수와 지혜가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왔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엄마.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죠.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곧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요. 그래. 네, 그런데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놀라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 엄마. 이번엔 달라.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엄마는 여기서 살래.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대신 자주 놀러 와. 네, 어머님. 그리고 민수야, 응. 엄마. 이 집은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거야. 하지만 그건 엄마가 죽고 나서. 그때까지는 엄마 집이야. 알았지? 응. 엄마 알았어. 그날 이후 민수와 지혜는 매주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예전처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 씨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벚꽃이 만개했더군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 지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계약서에 없었던 이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내주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항상 신중하세요. 특히 부동산 같은 중요한 자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